안녕하세요, 불영입니다. 자, 오늘 8월 16일자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내용을 보니까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이라고 해서 8.16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 오른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저도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요.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푸짐하나 뭔가 설익은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밥상을 맞이한 느낌?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느낌으로는 이 대책이 직접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은 없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좀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거 안정 실현 5대 대책이라고 전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도심 공급 확대라든지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니까 도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동안 민간 정비 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민간 정비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겠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공공 위주로 진행됐던 부분이 쉽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민간 부분에 어느 정도 책임을 넘기고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착수라고 해서 신규 정비 지역을 촉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 10만 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역세권 노후주거지에 4만 호, 지방은 광역시 또는 광역시 내에 있는 구도심 이쪽에 8만 호 정도로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약간 좀 의지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 10월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글쎄요,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또 각종 현장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좀 걸릴 수 있고, 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촉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민간 정비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빠른 사업 실행을 유도한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그 밖에도 또 다른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아무래도 재건축 부담금, 그러니까 초과 부담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이 되어 왔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분양주택을 공급한 주요 수단인데 결국에는 이 과도한 부담금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 부분은 정부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제대로 하겠다.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9월 내에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굉장히 푸짐해 보이기는 하는데 뭔가 설익은 것 같다. 아직 뭐 맛있게 먹을 만한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 게 결국 이렇게 우리들한테 내용은 보여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이 좀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사실상 조금 진척도라든지 진행 방향 또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밖에도 여기 보시면 안전진단 제도 개선 착수죠. 사실상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평가 항목 배점을 좀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의무적이었는데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하겠다. 결국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도한 규제 이 부분을 풀면서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내용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해서 신탁사들을 통해서 좀 사업 진행을 촉진하도록 하고요.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 계획이 통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단축하겠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단축하겠다, 조금 땡기겠다. 그 다음에 과도한 규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던 것들 좀 빠르게 하겠다. 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이 조금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공공주택 도심복합 사업이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민간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2023년, 내년이죠. 상반기에 공모에 착수하겠다.
뭐 공모에 착수하게 되면은 갑자기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수십 군데를 한꺼번에 하진 또 않겠죠. 공공 재개발처럼 또는 일부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 진행할 때도 또 천천히 진행을 했던 모습, 한두 군데를 또 지역적 안배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역시 이것도 빠르게 하려고는 하는 건 맞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그다음에 각종 기준 완화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높겠죠. 자, 역시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지, 정부의 의지 같은 경우와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지, 이 내용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역시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또 다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입지에 공공택지 신규 지정하겠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2023년까지 15만 호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역시 발굴한다는 의지는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어느 지역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전히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3기 신도시는 GTX 조기 개통이고요, BC 조기 착공, 이미 3기 신도시는 발표했던 곳이니까 여기는 이미 새로 신규 지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신속히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교통축을 좀 바꿔서 개선, 그동안 이제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던 곳이니까 맞춤형 개선 대책으로 진행하겠다. 자, 그리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또 다른 것들이 2023년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2024년. 결국 지금 2022년 8월 16일 날 발표는 했지만 앞으로 9월달, 10월달 발표하겠다라든지 또는 2023년에 발표하겠다라든지 24년에 수립하겠다든지 결국 지금 현재 얘기했던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2022년 하반기, 2023년, 2024년에 계속 발표하겠다는 내용이지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이 부분도 결국 2024년 이후에, 자, 그러면 3기 신도시 바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3년 이후, 그러면 단기적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역시 1기 신도시는 2024년 이후에 수립하겠다. 수립만 하지 사실 그게 뭐 착공되는 건 아니죠. 또 무엇으로 진행할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은 2024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진행되는 부분은 한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단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장기적인 방향성이 틀어진 건 아니거든요. 결국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정권이 5년이라고 하는 정권의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후까지 영속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앞으로 정권을 재창조하거나 또는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새로운 정권이 다시 이 정부의 대책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좀 애매하다.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앞에서 민간 공공개발이라고 하든지 공공개발을 민간이 한다라든지 기타 뭐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각종 마스터 플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변화로 인한 가격 움직임, 여기에 따른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얘기는 드리고 있지만 조금 두루뭉술한 그런 식으로 표현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밖에도 지방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동안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공공도시 목합 사업들을 지방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역시 없습니다. 뭐 재해 취약주택 해소 방안 마련 부분이 아마 이번에 이제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반지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뭐 우선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용도 변경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역시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죠. 의지가 들어가 있기는 하나 무언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대책들을 보게 되면 주택 공급의 시차를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통합심의 전면 도입 등 절차를 개선하겠다. 결국 공급 기반을 단축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한 부분도 그럼에도 이전 정권이나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는 조금 더 공급 기간을 더 단축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 추진 애로 요인을 해소하겠다.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의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게 나가겠다.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작은 지역, 소규모 재건축 부분을 조금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라는 얘기 나오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통기획 외에도 모아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소규모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모아니까 모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뿐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모아주택일 수도 있고 아니 이 부분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소지는 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신통기획 다음에 모아주택까지도 연결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신통기획과 모아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사람들의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그 신통기획과 모아주택과 관련된 관련 법령이라든지 기타 나오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앞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투룸 비중을 조금 더 늘리겠다. 지금 현재는 3분의 1 수준에서 2분의 1까지 상향하되 교통 혼잡 및 주차난 방지 대책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다. 자, 그러면 사실상 어떤 지역이든지 용도 지역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500세대까지 늘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차난 방지부터 교통 혼잡 이런 부분까지 하겠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은 결국 상업지, 뭐 공업지, 준주거지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뭐 보통 우리가 500%, 700% 얘기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지역의 세대수를 좀 많이 늘린다. 그리고 너무 원룸으로 가지 않고 투룸 비중으로 하겠다니까 아무래도 그 도심 지역에서 그 지역의 스카이라인이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역세권 주변에 계속해서 역세권 주변에 그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얘기가 그동안 나와 있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신경 써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자, 그러면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 제도를 신설 검토한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직 생각한 건 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과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10여 년 이상 관련된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봤지만 실상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내 집 마련 단계에서 자금이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라든지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등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기부채반 물량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메인은 공공택지나 도심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부차적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신모델 민간 분양주택 도입이다라고 해서 가칭 내 집 마련 리츠, 즉 임대로 살면서 분양 여부나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민간 분양 모델을 도입하겠다. 결국에는 각종 민간 리츠가 그 민간에서 그 돈을 대고 공급 주체로 해서 이분들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또 리츠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리츠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판단을 하기는 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리츠라고 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부분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밖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층간소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나 이런 부분 얘기할 때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못하죠.
밑에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5년간 공급 계획, 향후 5년간 공급될 주택은 총 270만 호 수준으로, 원래 보통 우리가 250만 호 얘기를 했었는데 270만 호니까 좀 더 많이 늘어난 것이죠. 자, 근데 이 내용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발표한 내용들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공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0만 호가 이전에 들었던 내용과 비교해서 뭐 엄청나게 다르다,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기보다는 거기서부터 조금 더 정부의 이 의지를 추구한 수준으로 더 늘리려고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중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 확대에 따라서 내 투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많이 공급되냐 부분을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32만 호 정도 되는데 50% 이상 증가한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진행되는 절차 얼마나 단축하고 그 다음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판단을 하자 이거죠. 지금은 50만 호 공급한다고 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집값이 뭐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일단 정부는 서울에 한 50만 호 정도 예전보다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전체는 역시 도심 역세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158만 호 공급. 역시 3기 신도시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 그리고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죠. 3기 신도시가 갑자기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은 그 주변이 굉장히 물량 확대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역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좀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광역자치시 및 지방대도시 같은 경우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해서 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 역시 입주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에는 뒤로 미루고요. 다음번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의지만 보여주고 있을 뿐 뭔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그 정부의 정책들을 계속 좀 더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한 1, 2년에 걸쳐서 계속 봐야지만이 이번 8.16 대책의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번에 나온 내용으로만 보게 되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을 더 얘기하자 보면, 지금 현재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월세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직 전세 대란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뒤로 미뤄진 느낌도 있지만,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눈에 명확히 띄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바라는 대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데, 그리고 시장을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월세 가격 상승, 또 이로 인한 전세 가격의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전세 관련된 대책이 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역시 저는 8월 16일 이번 대책 가지고는 뭐라고 딱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일단 좀 뒤로 미루고요. 좀 더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밖에 아직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대책을 얘기하면서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에도 소문난 잔치 예상대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보여줬으나 뭔가 좀 구체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푸짐한 한정식처럼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으나 무언가 설익고 덜 익어서 이걸 가지고 맛있다, 맛없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이 공급 대책이 꾸준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관찰하시길 바라고요. 저 역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16 대책,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대책 나오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